우리에게 꽃은 이렇게 보입니다. 향기 나는 예쁜 꽃으로만 보이죠. 그런데 꽃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시각의 꽃을 그리는데요. 그녀에게는 꽃은 더 이상 꽃이 아닙니다. 그녀를 통하면 꽃은 독창적인 시각적 메시지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새로운 의미를 미술로 승화시킨 화가가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미국 현대화가 조지아 오키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꽃, 뼈, 조개, 돌, 나뭇잎, 나무, 산, 그리고 기타 자연 형태를 그린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위스콘신 시골에서 자라면서 꽃을 그렸는데요. 그런 오키프는 12살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오랜 경력 동안 9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일생 동안 200개가 넘는 꽃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라일락, 데이지, 붓꽃, 피투니아, 칼라베캅, 난초, 해바라기, 장미, 그리고 설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 영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그녀가 그린 꽃은 더 이상 꽃 그 자체가 아닌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키프의 꽃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나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사물을 대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오키프의 고등학교 미술교사는 수업 중에 그녀에게 설교단이라는 꽃을 처음 소개를 했는데요. 그녀의 선생님은 식물의 독특한 모양과 색상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오키프는 꽃을 관찰한 기억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라고 증언했는데요. 그녀는 이것을 계기로 사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릴 생각으로 성장하는 사물의 윤곽과 색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확실히 처음이었습니다. 1930년 오키프는 뉴욕 북부의 레이크 조지에 있는 여름별장 근처 숲에서 설교단을 발견하고 영감을 받아서 6점의 그림 시리즈를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들은 자연의 디자인에 대한 작가의 깊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손에 꽃을 들고 실제로 보면 그 순간은 당신의 세계가 됩니다. 나는 그 세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럼 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꽃이 어떻게 놀라운 추상 걸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키프는 꽃 한 송이에 집중하여 설교단의 복잡한 구조를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그림 중 일부는 말려있는 나뭇잎과 하늘을 보여주고 다른 그림에서는 꽃이 캔버스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시리즈의 각 그림은 꽃의 중심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작품에서는 꽃 차례라고도 불리는 스페딕스만 보입니다. 오키프는 꽃의 형태를 이렇게 확대하고 단순화하여 꽃의 주의를 집중시키게 한 것이죠. 우선 그럼 5장의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색상, 선, 모양 등 이 그림에서 유사한 요소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몇몇 그림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차이점을 찾아보시죠.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자, 어떤 그림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그것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오키프는 자신의 꽃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의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물의 진정한 의미를 얻는 것은 추론, 제거, 강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똑같이 사진처럼 그리는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죠. 우선 그림에 대해 질문을 드린 후 특별한 디자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에 대한 공부를 하는 방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키프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조개 껍질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뉴멕시코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자신의 컬렉션을 전시했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조개 껍질을 자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사물로 자신을 둘러싸고 모양, 패턴, 색상 및
기타 필수적인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키프는 친구를 사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시리즈를 한번 그려보시죠. 각각의 조개 껍질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막에 살고 있죠 라고 오키프는 말했는데요. 이제 오키프처럼 시도하고 싶다면 1년의 그림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죠. 스케치북, 연필, 색연필, 크레용, 파스텔, 그리고 마커와 수채화 도구 이런 게 필요합니다. 먼저 꽃, 잎사귀, 조개, 돌 이런 것들에 대한 자연에서 연구할 대상을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으시고 물체를 주의 깊게 검사하십시오. 색상, 모양, 패턴, 그리고 디자인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과연 그 자연물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 물건을 독특하게 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직접 그릴 차례인데요. 그림을 그릴 때는 종이 전체를 꼭 채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필만을 사용해서 물체를 그립니다. 최대한 자연물에 가까운 색으로 다시 그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2가지 색만 사용해서 그려주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다양한 색상으로 사물을 그려주세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그려봤다면 흥미롭고 다양한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그리는데요. 그런 다음 다른 모습을 또 그려보게 됩니다. 물체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세부 사항만 선택하고 돋보기를 통해 보는 것처럼 그려봅니다. 페이지의 가장자리까지 확대를 해야죠. 이번에는 매우 색다른 시도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곤충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체가 곤충에게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 보세요. 물체를 벌레의 눈으로 본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시도도 해보시죠. 여러분이 고른 물건을 하늘이나 물, 땅, 동물들을 포함한 상상의 풍경 위에 그려보시는 것도 오키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떤가요? 참으로 재미나고 흥미롭죠?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의 일부인 꽃이나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보았죠. 하지만 이 실험적인 표현을 통한다면 이런 멋진 의외의 추상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 우리 주변의 자연을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보는 그런 시도가 가능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